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정치 초보 인요한 효과입니다. 네. 성과 여부를 떠나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행보가 참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인요한 위원장은 임명된 지 3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대사면과 중진 불출마 요구 등 민감한 이슈들을 거침없이 거론했는데요. 특히 기존 정치인과 달리 특유의 유머 코드가 섞인 인요한식 발언을 두고 정치 초보가 아닌 고수 같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8일 김대중 탄생 100주년 행사에서 인 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성대모사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정쟁을 그만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같은 날 김 전 대통령의 인동초 정신을 내년 총선 승리로 연결시킨 이 대표 발언과 대비됐는데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인 원장, 보복이라는 것은 못 쓴 것이요. 늘 쓰시는 말씀, 이재명 대표님 이제 정쟁 좀 그만합시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내년 봄 반드시 전국 곳곳에 행동하는 양심을 꽃피우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위 활동과 별개로 쓴소리를 하는 인사들과도 두루두루 만났죠. 그렇습니다. 상대에 대한 칭찬과 함께 경청하려는 자세를 보여왔는데요. 지난 7일에는 인요한 혁신위원장 임명을 한국 정치의 타락이라고 깎아내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만났고요. 다음 날에는 혁신위 1호인 징계 취소에 반발한 홍준표 대구시장과도 만나서 좀 도와달라고 읍수했죠.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부산에 만나러 갔다가 공개석상에서 한국 이름이 아닌 미국 이름 미스터 린튼이라고 불리면서 수모를 당했을 때도 앞으로 더 찾겠다고 손을 내밀어 오히려 비교됐습니다. 또 지난달 29일엔 헬로윈 추모식장에 개인 자격으로 찾아서 욕설과 항의를 들으면서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네, 당 내부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긍정 목소리가 많은데요. 한 의원은 당이 살아있는 느낌이라고 했고요. 또 다른 의원은 인 위원장의 정치 감각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다만 불출마론을 들고 나온 시기가 너무 빠르다. 혁신 제안이 좀 거칠다는 반론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 위원장의 방향성에는 동의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예,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도 다소 반등을 했는데 인요한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강서 보선 패배 이후에 33%까지 추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최근 37%까지 오르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같은 기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30에서 36%로 올라서 비슷한 추세입니다. 여기에는 최근 여권의 정책 이슈와 함께 혁신위 활동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데요. 반면에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율은 32에서 34%로 상대적으로 정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민주당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감지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강서구 보선 승리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는 내년 총선 200석 얘기까지 낙관적인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최근에는 민생 이슈와 혁신 경쟁에서도 뒤처진다는 위기론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인지 민주당도 지난 6일 총선 기획단을 발족시키고 혁신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정치 초보 인요한 효과의 느낌표는 마침표는 여의도에서로 정했습니다. 네. 혁신의 완성은 결국 실제 변화로 이어지느냐겠죠. 정치 초보 인요한이 쏘아올린 혁신의 바람이 여당뿐 아니라 야당을 포함해서 여의도 정치권 전반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 신당 창당의 흑역사입니다. 네, 요즘 이준석, 조국 이런 분들의 영향으로 제3지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던데 과거 사례를 참고해보자는 그런 얘기죠? 네, 거대 양당 정치에 실망한 중도층 표심을 흡수하기 위해 제3지대가 신당을 창당하는 일은 과거에도 반복돼 왔습니다. 우선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을 두고 비박계가 탈당해서 만든 바른정당이 실패 사례로 꼽힙니다. 바른정당은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과 합당해서 바른미래당을 창당했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 기초단체장 한석도 얻지 못하고 참패한 뒤 2020년 해산했습니다.
또 지난 2007년 문국현 전 의원은 깨끗한 이미지를 내세워서 창조한국당을 창당을 했는데 2008년 18대 총선에서 비례 2석을 포함해서 총 3석을 얻고 자유선진당과 한때 원내교섭 단체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문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명맥을 잊지 못했습니다. 예. 또 1997년에 이인재 전 의원이 창당한 국민신당은요. 그의 대선에서 이 전 의원이 3위로 낙선하면서 해제됐습니다. 예. 거대 양당이 아닌 제3지대에 대한 이 국민들의 요구는 계속 있어 왔는데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확보 의석수로 따지면 성공 사례도 있긴 합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38석을 얻었고요. 15대 총선 때 김종필 전 총리의 자유민주연합은 50석, 92년 14대 총선 당시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통일국민당은 31석을 얻었습니다. 이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비결이 있을까요? 이들 신당들의 공통점은 안정적 지역 기반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대선 주자급 인물을 내세웠다는 점인데요. 국민의당은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다수 의석수를 차지했고요. 자민련은 지역적 기반은 충청이지만 TK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았고 통일국민당도 충청에서 의석 다수를 얻었습니다. 예. 그럼 이준석, 조국 두 사람이 신당을 만든다면 성공 가능성 어떻게 전망됩니까? 일단 이 전 대표는 영남을 기반으로 30석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 전 장관은 호남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 양당 사이에서 창당 명분이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가 관건입니다. 대통령께서 모든 걸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국민과 대화하신다면요. 신당 창당이 동력이 없습니다.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0과 1 사이 어딘가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될 본능이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신당 창당의 흑역사의 느낌표는 아직은 거대 양당의 종속 변수로 하겠습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총선 기획단을 띄우고 쇄신책을 내며 특히 중도층 민심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죠. 이 전 대표도 얘기했듯이 아직은 제3지대의 성공 여부가 거대 양당의 혁신 움직임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인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아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